네, 체계성과 변이성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까지 총 4개 한 거 내용이 조금 길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좀 짧거든요. 지금까지 길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고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능력과 수행 간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a system, 어떤 체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반면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그 성격을 가진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competence라고 했죠. 예, competence 한번 적어볼게요.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식적인 측면. 네,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같은 거예요. Unovertly observable and concrete manifestation or realization of competence. 능력이 밖으로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Actual doing of something은 아시다시피 네, performance죠, performance. 따라서 two notions in reference to language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언어를 아는 지식, 반면에 퍼포먼스는 speaking, reading, writing, listening처럼 직접적으로 뭔가를 수행하게 될 때 그런 것들로 예시를 연결시켜서 우리 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그렇게 능력과 수행을 구분지을 수 있다고 했고 피겨 2점이 아마 나무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토양을 형성하는 그 나무의 그 토양 부분과 관찰이 불가능한 반면에 밖으로 이제 가지가 2개가 뻗어서 하나는 컴peten스 영역, 하나는 퍼포먼스 영역의 듣기 영역, 이해 영역으로서 하나는 퍼포먼스 영역의 표현 영역, 프로덕션 영역으로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것이 두 번째 이슈인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을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 가지와 또 다른 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언어의 퍼포먼스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컴프리hension은 컴페턴스고 프로덕션은 퍼포먼스다라는 이해가 아니라 컴프리hension도 퍼포먼스의 일종이고 프로덕션도 퍼포먼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omprehension과 production은 is which one better for child L1 learn? 자, 둘 중에 이제 lag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더 빠르다? production이 comprehension보다 더 느리다. slower. tend to be slower. comprehension이 more expedited죠. faster. comprehension, competence, 뭐 production competence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발달 속도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nature와 nurture는요. nativism은 뭐겠어요? nature이겠죠. nature. emergentism이라든지 PDP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connectionism 뭐 이런 것들 nur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지금 그냥 맛배기로만 알아놓으시고요. 더 다양한 것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emergentism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frequency, 이따가 나오게 되는 frequency하고 연결이 되는데 emergentism은 지금 여러분 우리 그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습득의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 더 최근에 이르러서는 앞에서 우리가 한 behaviorism이라든지 nativism이라든지 functionalism 그 외에 emergentism이나 connectionism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는. 다 이제 빈도 기반, 프리퀀시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언어 습득도 빈도가 굉장히 유효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이슈로 형성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개정이 안 되는 한 이머전티즘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널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널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네이티비즘은 네이처다라는 요 포지션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되시겠죠? Universal은 languages universally acquired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인류 보편의 방식대로 습득이 되는데 또한 the deep structure of language may be common to all languages. 언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deep한 스트럭처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형성하는 것이 principle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그 세부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차이점을 형성하는 것이 parameter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시는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한 예시를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systematicity와 variability 할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우리 교과서는 안 나오거든요.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계성과 변이성입니다. One of the assumptions of a good deal of current research on child language is the systematicity of the process of acquisition. 자, 체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체계성. 습득에는 체계성이 있다. 뭐와 어울리는 말이냐면 아동이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체계 안에서 그 스테이지 그 체계 안에서 그 아동은 완벽하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해요. 물론 아동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와는 많이 달라요. 마치 non-native의 언어가 native speaker의 언어와 많이 다른 것처럼 아동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와 많이 다르나 지금 현재 그 스테이지 안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work test라는 걸 했는데 이런 체계성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실게요. work test. 자, 여기 work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이 예를 들면 work예요. 모르셨죠? 이 동물은 work예요. 이거는 없는 동물이고 이 사람이 Burko라는 이 연구자가 이렇게 생긴 동물을 그리고 아동한테 보여주면서 This is a work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work라는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동한테 이번에는 2마리의 work를 보여주면서 Now there is another one. 하나 더 있네. There are 2 of them.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there are 2 of them. 그러면 애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니까 아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re are 2 works.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기합니까?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뭐 rabbit, rabbits, pencil, pencils, 뭐 television, televisions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아동은 하나 있으면 one rabbit, 토끼가 2마리 있으면 2 rabbits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work라는 동물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본 적이 없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근데 work라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2마리라고 하니까 걔가 천재스럽게도 s를 붙여서 표현을 했다는 게 기상천외한 파인딩이었죠. 언제요? 1958년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동은 단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문법 체계를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아동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 아동은 그 현재 본인의 체계 안에서 언어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So, what can we learn from the test? 뭐를 배우고 있어요? 아동은 언어, 예시 그 자체를 학습, 반복,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언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어 속의 문법. 형태소 문법이죠. 이거 형태소 문법. S라는 형태를 붙이는 거잖아요. 언어 속의 문법을 분석하여 학습한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behaviorism 생각나세요? 만약에 behaviorism이 맞다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behaviorism이 맞다면 work test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동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There are 2 하고 말을 할 수 없어야 해요. 왜냐면 work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맞죠? 근데 work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s를 붙여냈어요. 따라서 behaviorism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counter evidence for 뭐요? behaviorism. behaviorism에 대한 counter evidence가 되는 거죠. 맞죠? evidence against behaviorism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nativism이라든지 아동은 사실은 룰을 습득하는 것이지 언어 그 superficial한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언어 단어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를 개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촘스키의 nativism을 더욱더 공고히 시켜주는 예식으로 work test가 쓰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또한 we have been discovering more and more about systematic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동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라는 그 성격을 학습을 했고요.
But in the midst of all the systematicity, there is an equally remarkable amount of variability in the process of learning. 하지만 변이성도 있으니 모든 아이들이 다르게 뭔가 다른 것을 해가면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Researchers do not agree on how to define various stages of language acquisition even in English. Certain typical patterns appear in child language. 어떤 패턴이 발견이 돼요. For example, the example cited earlier, the children's learning of past tense forms of verbs like go offers an illustrations of the difficulty of defining stages. 자, go라는 것의 past tense는 뭔가요? went죠. 근데 아동들은 어떻게 한대요? Young children who have not yet mastered the past tense morpheme tend first to learn past tenses as separate items. Walked, broke, drank. 처음에는 walk, walked, break, broke, drink, drank 이렇게 말을 한대요. First stage는요. Without knowledge of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verbs. 이건 다 irregular. 두 개는 irregular, 이거는 regula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규칙 없이 walk는 walked라고 past tense 표현하고 break는 broke로, drink는 drank로 표현을 하는데 then around the age of 4 or 5, they begin to perceive a system in which the ed morpheme is added to a verb, and at this point, all verbs become regularized. Breaked, drinked, goed. 이전에는 안 쓰던 분명히 얘가 어릴 때는 broke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순간 ed past tense를 깨우치고 나서는 broke를 안 하고 혼자 breaked로 고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릴 땐 drank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ed morpheme을 습득하고 나서부터는 drinked로 옮겨갔대요. good도 마찬가지고요. Finally, after early school age, 이제 거의 학교 갈 때가 돼서는 children perceive that there are two classes of verbs, regular and irregular.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배워요. 모든 동사는 똑같이 ed가 붙는 게 아니라 regular한 past tense가 있고 irregular한 form이 있구나 and begin to sort out verbs into two classes. 그리고 이 두 개를 분류를 하기 시작한대요. 인지적으로. The process that goes on for many years and in some cases persists to young adulthood.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엔 다 깨치게 되고 나중엔 native speaker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variability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correct versus incorrect를 경험을 하면서 어떤 학습자마다 동일하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요걸 말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요걸 말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요렇게 된다. 요런 건 없고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되 약간의 개인차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아웃풋이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깨치게 된다라는 그런 베리어빌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변이성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체계성이라는 것은 아동의 발달 수준이, 아동의 발달하는 방식이 언어의 체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morpheme grammar요. morphological grammar. 아동이 감히 습득할 수 없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Smorpheme의 용도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언어를 인식하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acquisition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해요. 반면에 언어 발달의 변이성이라는 것은 아동은 정말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떨 때는 맞는 말하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맞는 말, 틀린 말을 경험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엔드포인트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체계적으로 언어 습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 다양한 베리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베리어빌리티에서 얘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동들마다 스테이지가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고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정확하게 이러하며 이렇게 딱딱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어떤 rate of acquisition이라는 거예요. rate. 발달 속도. 발달 속도는 개인차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요 두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제2 언어 습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체계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제2 언어. 또한 그것이 발달해 갈 때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어떤 variability. 그리고 correct와 incorrect를 다양하게 범한다라는 것에 대한 variability. 그거를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다음, language and thought으로 가볼게요. 언어와 생각이에요. 이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 존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음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Cognitive development is at the very center of a human organism. 인지적인 발달은 인간이라는 개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고 and that language is dependent upon and springs from cognitive development. 인지 발달이 거듭해 감으로써 언어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언어와 인지가 항상 intertwine,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생각이. 따라서 생각의 발달과 언어의 발달은 굉장히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비고츠키 한번 볼까요? 비고츠키는 also differ from Piaget in claiming that social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을 뭐 피아제가 비고츠키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비고츠키는 social interac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through language is prerequisite to cognitive development. 네. 네, 지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비고츠키와 피아제의 차이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아제는 인지의 발달, 여기서 말하는 thought으로 표현됐어요. 사고력, 인지. 인지의 발달이 우선이고 언어 발달은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지가 우선, 생각이 우선 발달하고 그 발달에 따라서 언어 발달은 depend, 되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고츠키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게 바로 언어잖아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반대예요. 언어의 사용, 사회 상호작용. 이 우선이고 이거를 도발로 해서 이것이 뭐를 도발한다? 생각의, 인지의 발달을 도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장이에요. Through language is a prerequisite to cognitive development. 앞선 것이 뒤선 것의 선수이다. 먼저 prerequisite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둘 간의 공통점은 뭐예요? 언어 발달과 cognitive development, 인지 발달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언어와 생각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적인 관점들이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모방을 하겠습니다. 모방이에요. 모방은 behaviorism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repetition, 그 다음에 imitation 이걸 먼저 할게요. imitation, 근데 이거를 repetition, 그러고 나서 habit formation. 자꾸자꾸 반복하다 보면 버릇처럼 습득된다라는 것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뭐 echoing이라는 거, imita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echo하는 행위, imitation. 자, 그래서 echoing is a particularly salient strategy in early language learning.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스트래터지고 이른 언어 발달에서 and an important aspect of early phonological acquisition. 사운드 액quisition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밑에 들어가면 in auto classes, 제2언어 클래스에서 rote, repetition, drill, 그냥 단순 반복, listen and repeat 이런 거예요.
Listen and repeat often evoke surface imitation. 반면에 이런 listen and repeat 같은 그런 굉장히 단순한 그 반복 학습은 주로 그 피상적인 반복, 피상적인 imitation만을 유발을 하는데 a repetition of sounds without the slightest understanding of what the sounds might mean. 자꾸 소리만 반복하다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음만 반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순간적인 습득은 가능하나 순간적 습득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단순 반복은 뛰어난 학습 효과를 학습 효과는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순간적인 습득이나 순간적인 학습은 가능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의미 없는 단순 방법은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이 바로 surface imitation 이런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만 따라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학습과 연결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밑에 예시는 뭐죠? child가 nobody don't like me. No, say nobody likes me. 그러니까 nobody don't like me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nobody likes me라고 이야기해야지. Nobody don't like me. 그래도 5번인가 6번, 8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대요.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그러니까 얘가 no, nobody don't likes me 하고 안 고쳐요. 결과적으로는 imitation조차도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deep structure를 학습해야 되는데 위에 보이는 surface만 반복하는 것 가지고는 deep structure 학습이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What other one spoon, Daddy? You mean you want the other spoon? 그러니까 what other one spoon? The other spoon이라고 해야 되는데 what other one spoon? Yes, I want the other one spoon. Please, Daddy. Can you say the other spoon? Other one spoon. Say other.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죠. 여전히 알려줘도 imitation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mitation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imitation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학습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이러한 deep structure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imitation 자체가 아동에게는 불가능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other, spoon, other spoon. 그러니까 other, spoon. 그렇게 imitation을 해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는 now, give me other one spoon 하고 오리지널로 돌아가죠. 단순 imitation.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인 모방은 가능하나 모방이라고 할게요. 습득이라고 하면 너무나 배우는 것 같으니까 순간적 모방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이런 단순 방법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exchange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surface rendition, 표면적인 거에 지나지가 않고 children are excellent imitators. 굉장히 모방을 잘한다. It's simply a matter of understanding exactly what it is that they are imitating. 반면에 모방을 잘하나 imitating, 모방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모방이 효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8번이에요. 자, practice and frequency. 연습이고요. 빈도예요. 빈도는 빈도의 차이 때문에요. 고빈도, 저빈도. 여기서 뭐겠어요? 고빈도는 학습이 용이하고 저빈도는 학습이 덜 효과적.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언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자주 등장하는 문법은
그래도 이제 연습 효과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학습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접인도 어휘, 접인도 문법은 학습이 좀 비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하기에는 요게 너무 좀 네, 쭉 넘어가서 정주만 아니었습니다. 자, practice is usually thought of as referring to speaking only.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speaking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으나 but one can also think in terms of comprehension practice, which is often considered under rubric of frequency of linguistic input to the child.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동에게 중요한 frequency of linguistic input. 그러니까 빈도가 높아야 되죠. 빈도가 높아야지만 아동이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인풋적인 데이터, more input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자꾸자꾸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대두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더니 이머전티즘의 대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머전티즘의 대두, 뭐 커넥셔니즘의 중요성,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면서도 깊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교과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의 우리 그 영어 교수법 그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보세요. The frequency issue may be summed up by noting that nativists who claim that the relative frequency of stimuli is of little importance in language acquisition. frequency issue가, frequency of stimuli,가 이 emergentism이라든지 아니면 빈도를 되게 중시하는 학파에서는 습득에 있어서 빈도를 중시하는 학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반면에 네이티비스트처럼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학파에서는 frequency of stimuli,가 little importance,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Might in the face of evidence now available be more cautious in their claims.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frequency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를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한 파인딩이 있으니까 네이티비스트들 이제 frequency of stimuli,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냐. cautious in their claims. 좀 조심조심 주장해라라고 warning을 하는 거예요. It will appear that frequency of meaningful occurrence may well be a more precise refinement of notion of frequency. 그래서 의미 있는 occurrence, frequency도 그냥 위에 것처럼 단순 반복 막 이렇게 Nobody like me, nobody don't like me, nobody like me. 이런 것처럼 의미 없는 단순 반복 말고 의미 있는 반복을 통한 그런 frequency appearance는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meaningful repetition 같은 거, meaningful repetition. 위에 있는 거는 meaningless repetition이었고요. meaningful 는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 meaningful repetition이라는 건 뭐예요? high frequency라는 것이죠. 위에는 뭐 high frequency였더라도 meaningless repetition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됐죠? 다음 9번입니다. input. 들리는 것이에요. 혹은 읽혀지는 것이에요. Input has become a hot topic in SLA. 우리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hot topic인데 first language acquisition 어떤가 하고 쭉 보시자면 first language 중요하죠. 이거는 듣는 자료잖아요. 아동이 뭐가 인풋이 있어야 습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nd of course, the role of input in the child's acquisition of language is undeniably crucial.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오면서 어디로 가볼까요? 자, it's clear from more recent research that adult and peer input, 아동의 습득에 있어서 어른의 인풋이나 동료, 친구의 input to the child is far more important than nativists earlier believed.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input 그 자체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Adult input seems to shape the child's acquisition. 옆에서 어른이 어떻게 인풋을 제공해주냐에 따라서 아동이 언어 습득을 잘하냐 못하냐와 결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and the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child and parent chang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language skill of the child. 그래서 어떤 인터랙션 패턴 상당히 뭐 역동적으로 패턴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아동에게는 뭐 침묵만 강조하는 문화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인터랙션 패턴에 따라서도 아동의 언어 발달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Nurture and environment is in this case are tremendously important,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just how important parental input is as a proportion of total input.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urture, 양육되는 거, 그것이 그런 기술이 자라는 것, 그런 언어 능력이 자라는 것은 인풋이죠. 인풋을 많이 줄수록, 양질의 인풋을 줄수록 언어 능력이 더 잘 발달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처보다는 널처에 더 가까워요. 네이처는 인풋을 많건 적건 다 갖고 태어나니까 적은 양의 인풋만 있어서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게 네이처의 입장이고 네이티비스트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널처는 양질의 인풋이 주어져야 되고 인터랙션도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되고 아동의 의사소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nurture와 environment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풋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학파들 사이에서는 nurture와 environment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용어를. 언어적인 데이터예요. 아동이 습득할 수 있는. 또한 화자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적인 인풋이다. 언어적인 데이터가 인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discourse 한번 볼까요? 먼 길 오셨습니다. discourse. 자, discourse는요. A subfield of applied linguistics that is occupying the atten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child language researchers, especially in the area of social constructivist research. 자, social constructivist research. 이후에 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하진 않을게요. is the area of conversational or discourse analysis. 아동의 의사소통 또 인간과 인간 간의 담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언어 습득이 형성되고 어떻게 언어적인 의미가 형성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담화의 중요성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담화는 항상 그 맥락을 형성해요. context. 따라서 특정 언어가 특정 맥락에서는 A 스타일로 해석이 되지만 특정 언어가 특정 맥락에서는 B 스타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컨텍스트가 달라짐에 따라 항상 있죠. 그 컨텍스트의 중요성입니다. 자, how children learn to take part in conversation is very complex. 아동이 어떻게 conversation 참여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인데 Some answers seem to lie not in sentences and clauses as much as transactions and exchanges. Children learn not only how to initiate a conversation.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가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but also how to respond to another's initiating utterance. 어떻게 상대방이 시작한 대화에 그 아동이 응답하는가 그것도 배운다. 그래서 의사소통 스킬을 학습하는 거. 능력. 그런 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뭐를 통해서? 담화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it used to be generally held that only exposure to language is sufficient to set a child's language generating machinery in motion, it is not clear that in order for successful first language acquisition to take place, interaction rather than exposure is required. 어떤 사람들은 exposure 그 자체만 있으면 언어 습득이 된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 상호작용이 없이는 완벽하게 언어 습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Children do not learn language from overhearing the conversations of others or from listening to the radio. 아동은 다른 사람의 말을 엿듣거나 혹은 라디오만 들어서 언어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즉 exposure만 있어서 언어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must instead acquire it in the context of being spoken to. 자,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어디죠? 바로 이러한 conversation이 뭐를 형성을 하게 됩니까? discourse를 형성하게 되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히 펑셔널리스트들, 펑셔널리즘에서 담화라는 것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요까지가 이제 언어 습득 분야에 있어서 10가지 중요한 이슈이고요. 여러분들은 요 10가지 중요한 이슈들 중에 이 각각의 이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언어 습득 분야에서 어떤 것을 지칭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 systematicity와 variability를 했고요. 워크 테스트를 통해서 language and thoughts, 생각이 먼저냐 관념이 먼저냐. 하지만 어쨌건 누군가는 생각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언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피아제와 비가츠키가 있었죠. 둘 간의 공통점은 이 language와 thoughts는 뗄려와 뗄 수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두 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imitation은 단순 반복이 과연 언어 습득에 효과가 있는가? 단순한, 의미 없는 단순 방법은 언어 습득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practice와 frequency. 자, frequency. high frequency일수록 학습이 용이해요. 이거는 nature를 주장하는 nativist와 반대돼요. nativist는 뭐라고 했어요? exposure가 있으면 인풋의 양과 관계없이 작은 양의 인풋만 있어도 우리는 native speaker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innately 뭔가를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니까 LAD를. 반면에 nurture를 주장하는 분야는 의미 있는 frequent한 input, frequent한 practice, 그리고 frequent한 exposure가 언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후에 뭔가 습득되는, 교육되는 무언가를 주장을 했어요. 위에 있는 imitation과의 차이는 위에 있는 거는 아무리 반복을 하고 high frequency더라도 meaningless 하면 의미가 없고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으나 여기서 말하는 frequency는 meaningful한 인터랙션을 통한 어떤 exposure예요. 그런 반복이에요. 그런 practice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언어 습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풋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성인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변 어른들 아니면 같이 소꿉놀이를 하는 동료들, 아동 동료들 그들이 주는 의미 있는 어떤 언어적인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고 디스코스도 또한 인터랙션과 컨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동은 언어 습득을 단순히 이제 뭔가 제가 편파적으로나 아니면 비맥락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 직접 뛰어듦으로써 의사소통 스킬도 배우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과정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효과적으로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담화의 중요성, conversation, meaningful conversation.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챕터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번 챕터 2 수고하셨습니다.